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좀 하게 됐네요. 네, 처음 일단 먼저 목차를 한번 같이 볼게요. 원래 목차는 제가 원래 저 처음에 1번의 마케팅에 이해 요거를 이제 저희는 이제 넘어가기로 했잖아요. 근데 요거를 제가 수업을 준비를 해보니까 여기를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라도 간단하게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셔야 나중에 이제 실제로 마케팅 관련된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쪽으로 취업을 했을 때 좀 도움되는 것들이 많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길진 않으니까 간단하게 같이 볼게요. 네, 저희는 이제 여기 마케팅의 이해 부분에서 이제 여기 마케팅의 개념, 네, 여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해보도록 할 겁니다. 페이지는 10페이지부터 시작할 거고요. 거기 아래에 있는 마케팅 환경의 변화는 다음 시간에 제 영상으로 찍어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부터는 이제 여기 부분 갈 텐데 아마 여기나 여기까지 이제 수업을 할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 아래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제 마케팅이 뭔지 이제 마케팅 개념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볼게요. 네. 자, 마케팅이라는 이제 기업이랑 소비자가 있는데 거기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판매를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를 이제 주로 교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교환을 할 때 어떤 소비자가 필요한 어떤 니즈, 그 다음에 원트, 욕구, 그리고 디맨드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 줄 때 효율적으로 관리시켜 주는 걸 우리는 마케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이 영어에서 마켓이라고 하는 건 커스터머, 즉 소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우리는 이제 마케팅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메리칸 마케팅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약간 좀 오징어 게임 그 느낌 나죠? 네, 이게 되게 유명한 이제 기관인데 여기서 이제 마케팅의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은 고객, 클라이언트, 파트너, 사회에 가치가 있는 제공물을 만들어 알리고 전달, 교환하는 활동이고 제도이고 과정이다. 뭐 이렇게 이런 말들은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요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치가 있는 제공물을 만드는 것. 네. 그래서 기업과 고객이 있을 때 기업은 고객에게 가치 있는 상품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고객은 다시 또 필요한 욕구들을 전달을 해주고 이것들이 효율적으로 교환되는 것들을 우리는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중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이런 활동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케팅이라는 개념을 정의내는 사람은 이제 필립 코틀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마케팅계에서의 좀 대부라고 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자, 이분이 말한 마케팅의 개념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아까 위에서 개념 정리를 했으니까 이거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마케팅이란 뭐냐? 이제 좀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생산 지향 마케팅 이제 이거는 발전 과정인데요. 자,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기업 중심의 관리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물건만 만들면 바로바로 팔렸던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고객 중심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품보다 뭐가 더 중요하게 된 거죠? 사람이 더 중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바뀌냐? 자, 판매 지향에서 점점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고 더 발전해서는 이제 어떤 마케팅을 할 때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공익 마케팅 같은 거. 그래서 우리 제품을 사면 환경도 좋아져요 하는 이런 식의 사회 마케팅으로도 점점 더 지향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기업 중심적 마케팅을 보면은 이제 방금 말했듯이 아까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생산 개념이에요. 그냥 무조건 만들면 잘 팔린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아래 보시는 케이스가 약간 좀 망한 케이스인데요. 네. 노키아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제 핸드폰을 가장 먼저 이제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당연히 자기 것도 잘 팔리니까 그냥 발전도 안 시키고 계속 그냥 본인들의 생산 그 기준에 맞게 계속 만든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네, 떨어지게 되는 거죠, 소비가. 그래서 결국엔 이제 노키아 핸드폰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네. 그리고 접었죠. 여기랑 그다음에 저 우리나라 삼성이랑 뭐 그쪽으로 다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이 이제 판매 개념이고 아래 게 마케팅 개념인데 우리는 요거보다 요거를 더 지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발점은 시장이 되겠고요. 초점은 당연히 고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단은 마케팅을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로 통합된 마케팅을 해야 되고, 그 목표는 뭐냐? 어,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고객을 더 많이 만족시켜서 우리의 어떤 장기 고객을 더 늘리는 게 최종적인 목표가 있다라는 거죠. 요즘의 마케팅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여기죠. 고객 중심적 마케팅입니다. 그럼 볼게요. 자, 고객 마케팅의 컨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 지향도 해야 되고, 이윤도 남겨야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마케팅도 다 실시를 해야 되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환경적, 사회적 책임도 같이 져야 된다. 이러한 네 가지의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요 마케팅. 복잡하고 많이 어렵겠죠. 근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잘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소비자의 욕구 중에 하나를 충족시켜준 예시죠. 네, 에어프라이어. 수입은 잘 사용할 줄 모르는데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엄청 잘 사용하더라고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요거 사용하는 방법들도 되게 뭐 1분, 2분으로 간단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 한번 나중에 활용해 보세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뭐 대학을 가거나 할 때 이제 배우게 되는 개념들인데, 아까 그 아버지라고 했던 필립 코틀러가 이제 마케팅의 발전 과정을 좀 정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0 버전부터 지금 현재 4.0 버전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어, 발전 과정도 나중에 하나씩 보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건 요거 마케팅 4.0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오기 시작하면서 온 오프라인의 상호 결합이 이루어진 거. 예를 들어 여러분들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네. 이게 어떤 가상 공간을 얘기해주는 가장 좋은 영화의 사례인데, 네. 이거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그 VR 끼고 이제 그 가상 공간에서 이제 펼쳐지는 어떤 그런 영화인데 재밌어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실제로 마케팅 4.0을 이용해서 이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제품이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외국에 갔다 온 친구들은 알겠지만 특히 동남아 같은 데 가면은 요 우버 택시라는 게 엄청 지금 많이 다니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이게 택시 같은 건데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해서 이제 택시를 호출을 하면 주변에 있는 이제 우버 택시가 자동으로 잡혀서 이제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좋냐면요. 뭐 콜택시랑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외국에 가면 이제 저희가 나라가 이제 환전을 하니까 돈이 다 바뀌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나라 언어들도 그렇고 거기에 소통을 해야 되는데 좀 불안하죠. 좀 이렇게 교통비를 확실히 우리가 모르니까 좀 이렇게 막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좀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자동 결제가 됩니다. 그래서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엄청 많이 지금 사용한다. 이게 온오프라인이죠. 지금 오프라인에서 지금 요 사람들이 택시를 타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잡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호 결합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마케팅의 이제 전체적인 좀 흐름인데요. 별 3개짜리죠.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할 내용들이에요. 여기가. 자, 보시겠습니다. 먼저 자, 이거를 포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마케팅 믹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판매를 할 때 마케팅을 어떻게, 어떤 방법, 어떤 구성으로 할 거냐, 이렇게 네 가지인 거예요. 가격, 제품, 촉진, 요게 이제 광고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유통. 이렇게 네 가지 틀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 요거를 포피라고 얘기합니다. P가 4개라서요. 그 다음에 아래 보는 게 이제 시장 세분화를 하고 표적 시장을 정하고 포지셔닝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STP 전략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여기 따서 네, 그 다음에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고 이제 마케팅의 개념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크기, 환경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제품 분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소비자 행동은 더 크겠죠. 이런 큰 거에서 환경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제품 분석하고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이제 한 7, 8주 동안은 요거를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는지 볼게요. 네, 기업 수준의 목표와 전략을 짭니다. 그 다음에
사업부 수준의 목표 전략을 짜고요. 그 다음에 제품 단위의 목표 전략을 짜요. 그 다음에 방금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환경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경쟁 브랜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방향을 설정한 후에 아까 말했던 STP, 4P 요거를 해서 마케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마케팅 계획을 이제 어떻게 짜냐 보면은, 자 먼저 환경 변화를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현재 4차 산업혁명인지 아니면 온라인이 대세인지 오프라인이 대세인지, 그 다음에 표적 시장을 파악합니다. 20대에 통하는지 30대에 통하는지 40대에 통하는지 아니면 여성한테 통하는지 남성한테 통하는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마케팅의 목표를 설정해요. 그럼 우리의 목표는 어떤 뭐 고객 유치니 아니면은 뭐 기존 사람들 뭐 더 사게 하는 거니 뭐 아니면은 뭐 신규 고객 유치니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마케팅 믹스를 설계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STP, 4P, 네, 수업 분석까지 들어갑니다. 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 표적 시장한테 잘 됐는지 조정 및 통계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여기는 이제 조금 재밌는 내용인데요. 드론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답니다. 요즘에는. 자, 저도 맨 처음에는 사진을 봤을 때 뭔지 몰랐거든요. 아, 요거랑 저거 웃으라고. 네, 요런 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유추를 해보세요. 자, 요런 그림입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을 뜻하는 걸까요? 일단 조금 자세히 보면 여기 왼쪽에 있는 요 갈매기 같은 요 친구는 네, 맞습니다. 요게 드론이에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아까 전 사진에서 봤지만 이제 갈매기가 이제 대변을 해가지고 이제 묻었잖아요 얼굴에. 자 여기 지금 요 애기도 몸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드론이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요게 뭘까요? 저도 몰랐거든요. 네, 요거 선크림이랍니다. 그래서 이 드론이 그 해변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아기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고객들한테 선크림을 이렇게 쏴주는 거예요. 그럼 요거 이렇게 바르면서 더 안 타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선크림 같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광고할 수 있는 요런 드론 마케팅 같은 것들도 요즘에는 좀 하고 있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페이지는 21페이지에 있는 마케팅 종류별 이제 분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에도 내용이 쭉 써 있으니까요. 저랑 간단하게만 해볼게요. 자, 먼저 전환적 마케팅입니다. 전환적 마케팅. 전환시킨다라는 거예요. 인식을. 어떻게 전환시키냐? 부정적 수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 나 그 회사 거 별로야. 아, 나 그거 완전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좋게 조금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자, 그래서 카피라이팅을 보시면 more than simple option. 뭐 simply a new choice for your McDonald.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제 햄버거 가게 같은 데 가면 선택해야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요거를 어떻게 알았다는 거죠? 우리는 줄였다. 너무 선택이 많아지니까 여러분들이 불편하니까 우리 이렇게 선택하는 것들을 줄였으니까 혹시 이런 거 불편하면은 여길로 오세요. 이렇게 인식을 전환시켜주는 마케팅이고요. 네, 두 번째는 자극적 마케팅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난 거기 그런 것들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판매하는지도 몰랐는데 하는 요런 무수요를 가지고 있는 요러한 고객들을 자극을 줘서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폐교 같은데 이런 데는 아무도 안 오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캠핑장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솔직히 뭐 캠핑하는 사람들이 이런 폐교관에 관심이 없잖아요. 무수요. 근데 여기다가 이런 캠핑장을 새로 만들어 줌으로써 한번 가볼 만한데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개발적 마케팅이라고 해서요. 요거는 이제 사고 싶은데 제품이 없어. 이렇게 하는 고객들. 콜라를 먹고 싶은데 나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랬을 때 이렇게 제로 콜라 같은 것들을 새로 만들어서 사고 싶었던 그런 욕구들을 충족시켜주는 마케팅이 개발적 마케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적 마케팅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일정 시기가 이렇게 지나면 이제 쭉 뭐 소비가 감소했다가 특정 기간에 잠깐 이렇게 오르고 하는 요런 제품들을 좀 수요가 좀 줄어드는 것들을 다시 이렇게 살린다, 부활시킨다 라는 느낌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빼빼로 같은 경우는 이제 평소에는 거의 잘 안 먹죠. 그 다음에 뭐 특별히 다른 과자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요럴 때마다 요런 빼빼로 대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갑자기 팍 제품의 수요를 늘릴 수 있는
제품의 수요를 부활시키는 이런 마케팅을 좀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시화 마케팅이라고 해서요. 이제 불규칙적 수요.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여기 지금 아래 써 있듯이 이런 여행 상품들이겠죠. 네. 뭐 겨울에 가기 좋은, 여름에 가기 좋은 이런 게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여름에 가기 좋은 날 여행지를 겨울에도 판매를 해야지만 어쨌든 여행사는 돈을 버니까 이렇게 불규칙적인 수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시화 마케팅을 통해서 네, 갑자기 비수기에 싸지는 여행 이런 식으로 해서 비수기에 가격을 엄청 낮춰서 고객들을 계속 유치하는 이런 마케팅을 취하고 있는 거죠. 네. 왼쪽도 보면 심야 데이터 반값 할인 심야 새벽 1시부터 7시까지 우리 핸드폰을 이용하는 일은 거의 없죠. 그래서 이럴 때 뭐 아예 요금을 무료로 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데이터를 선정을 해서 사용을 하세요 라고 이렇게 조금 더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건가요? 네. 억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품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고 싶은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럴 때는 억제 마케팅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안달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이런 명품들이 보시면은 최근에 선생님이 강남의 신세계백화점을 한번 갔었는데 저도 이제 이런 거 살 돈은 당연히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구경을 하러 갔었는데 여기 매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요즘에는 이렇게 가면은 아직 코로나라서 이렇게 웨이팅을 할 수 있는 이렇게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핸드폰 번호를 입력을 시키면 나중에 여행 이렇게 백화점 쭉 돌아다니다가 이제 문자나 카톡이 옵니다. 그러면은 그때 줄 서러 오세요 이래요. 그럼 이제 가면 한 10분 정도 서 있다가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거 다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야 돼서. 자, 그런데 여기는요. 대기 시간이 몇 분이었냐면요. 대기 시간이 800분이었어요. 네. 문 닫겠죠? 백화점. 네. 800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에르메스라고 하는 어떤 가방 회사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명품인데 여기는 제가 낮 1시에 갔는데 마감됐습니다. 네. 못 들어가요. 못 봅니다. 아예. 그 매장 자체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식의 마케팅이 억제 마케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불건전 수요. 예를 들어 뭐 담배나 뭐 술, 예를 드는 거죠. 뭐 마약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사지 말라고 하는 마케팅이에요. 대항적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좋은 거에 대항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그 담배나 뭐 이런 데 보면은 꽉에 보시면 여기에 무슨 막 폐 이렇게 막 썩어가는 뭐 그런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정해졌거든요.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꼭 넣어놔야 된다는 거. 자, 여기 경고문도 이렇게 꼭 있죠. 이런 것들 대표적인 대항적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나오는 광고는 뭐 있죠? 담배랑 관련된 거, 그쵸? 노담, 뭐 이런 거, 뭐 난 네가 노담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대항적 마케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재밌는 걸 설명해 드리자면 뭐 바이럴 마케팅, 버즈 마케팅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큰 틀에서 보면 이제 구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전 마케팅. 말을 통해서 전해서 마케팅을 한다라는 건데 바이럴, 바이러스라는 뜻이거든요. 자, 바이러스는 딱 이렇게 옮으면은 막 이렇게 옮죠, 사람들한테. 자, 버즈 마케팅은 뭐냐면은 이제 벌을 얘기해요. 벌들이 막 이렇게 같이 모여 있죠. 이런 식으로 퍼뜨리는 마케팅을 바이럴 마케팅, 버즈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죠. 네. 제품을 해서 후기 봤는데 너무 좋아. 그래서 바이러스 하나가 이렇게 너무 좋아. 그럼 이거 보고 다른 사람이 또 사고 후기 남기고 또 사고 후기 남기고 또 사고. 네. 그다음 같은 거, 뭐 인스타 같은 데에서 네, 이런 이렇게 이벤트 같은 거 했을 때 뭐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요 하면은 이거 보고선 추가로 구매하거나 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바이럴 마케팅, 버즈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 지금 첫 시간 간단하게 배워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 두 번째 마케팅 환경의 변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